연구재단과 함께하는 즐거운 이동과학 교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과학기술원 항공우주공학과 교수 전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새로남 교속학교 조현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새로운중학교 박은진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해볼 주제는 제목은 우주 저 너머로 정했고요. 좀 자세하게는 행성 탐사, 특히 달과 화성 탐사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첫 번째 우주 밖으로 나가본, 사람이 만들어서 뭘 우주 밖으로 처음 내어본 게 1957년이 인류 최초거든요. 이게 이제 스푸트니크라는 왼쪽에 보이는 동그란 공처럼 생긴 거 있죠. 저게 스푸트니크예요. 소련이 만들어서 내보낸 거고, 얘는 그냥 아무런 기능이 없어요. 그냥 얘는 삐삐삐삐 신호만 지구로 보내주는데, 이렇게 길쭉하게 생긴 안테나고, 여기 이제 1957년이고, 이거는 익스플로러라고 하는 미국에서 나사에서 보낸 건데, 이거는 이제 좀 로켓처럼 생겼지만 이것도 별 기능이 없는 일종 위성이에요. 그래서 이런 애들, 얘는 이제 1958년에 딱 1년 차이 나죠. 어디 우리가 많이 갔나를 좀 나타내주는 표거든요. 근데 확실히 보면 달을 월등히 많이 갔죠. 그리고 화성에도 좀 갔고, 빨간색이 화성이고, 그 이후에 태양 탐사선들도 있었고, 금성이나 목성이나 타이탄, 그 위에 것들도 꽤 있었어요. 행성 탐사라고 불리우는 이런 것들은 어떤 방법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크게 나누면 중력 도움선이라는 게, 이게 플라이바이라고 부르는 건데, 궤도선이라는 게 있어요. 오비터라고 부르고, 충돌선이 있고, 착륙선, 그리고 로버 미션은 말 그대로 로봇들을 태워서 보내는 거예요. 중력 도움 플라이바이라고 불리우는 미션은, 그러니까 중력이 우리를 땡기니까 이 땡기는 힘보다 더 큰 힘을 줘야 지구를 벗어날 수 있거든요. 이게 엄청 큰 힘이라서 이걸 낼 수 있는 그 어떤 동력을 주는 엔진이라고 불리는 애는 현재로서 로켓이라고 불리는 형태밖에 없어요. 로켓이 이렇게 크지만 우리가 진짜 올리고 싶은 그 탑재체라고 불리우는 중요한 것들, 뭐 위성, 로버 이런 거는 맨 꼭대기 실리거든요. 밑에 애들은 그냥 다 엔진이에요. 연료예요. 속도를 바꾸거나 자세를 바꾸려면 이렇게 추진제가 필요하거든요. 추진제가 뭐냐면 연료예요, 연료. 그래서 그걸 좀 아끼려고 이제 어떤 걸 이용을 하냐면 주변에 있는 행성들의 중력을 이용을 하려고 해요. 가까이 가면은 힘을 받아서 쭉 끌려 들어가잖아요. 쭉 끌려가다 가는 힘을 이용해서 슉 하고 궤도를 바꾸는 거예요. 이런 걸 플라이바이라고 하고, 이런 것들은 이미 되게 오래전부터 사용되고 있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보이저가 이 기술을 이용해서 올라갔고, 그리고 뭐 궤도선이라는 것도 있는데, 궤도선은 말 그대로 오비터라고 하고요. 이거는 꼭 위성처럼 주변을 돌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구에서 달로 가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로켓을 쏴가지고 이렇게 뭘 보내면 이 위성같이 생긴 애가 이렇게 달을 빙빙빙 돌면서 뭐 사진도 찍고 센서로 뭐 이것저것 관측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충돌선이라는 미션인데, 탐사 목적지로 가서 충돌을 하고, 그리고 충돌 직전까지 임무를 수행하는 그런 것들이 충돌선 미션이라고 하고요. 이제 마지막 단계, 가장 어려운 단계가 착륙선이에요. 착륙선은 이제 목적 행성의 우주선이 가서 거기서 이제 이쁘게 사뿐히 앉아서 이 안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달 탐사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미션, 아폴로 미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달에 사람을 보내겠다라는 미국의 미션이고요. 그 미 우주항공우주국인 나사에서 진행한 미션인데, 미션을 여러 개 있는 거를 하나로 뭉쳐서 아폴로 계획, 아폴로 미션이라고 하거든요. 달에 가는 미션이고, 달이 이제 이렇게 생겼죠.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이게 뭘까? 지구? 지구야. 꼭 해가 뜨는 것처럼, 달이 뜨는 것처럼 달에서 지구가 이렇게 뜨는 거야. 이거 지구도지라고 이름 지었어요. 이제 조금씩 가보는 이런 연습들을 한 거죠. 테스트 미션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쭉 쌓이면서 이제 달에 갈 수 있게 11호에 대해서 달에 가게 됐거든요. 8호에서는 이런 것도 보게 됐어요. 놀라운 거죠, 사실. 지구를 벗어나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것들이에요. 드디어 8호, 9호, 15호 다 지나가고, 아폴로 11호가 1969년에 달에 내려서 인류 최초의 다른 행성에 가본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닐 암스트롱이라는 이제 우주 비행사가 이제 먼저 달에 내렸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은 한 명의 인간에게는 작은 발자국이지만 인류 전체에는 위대한 도약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이 말이 엄청 유명해졌죠. 그래서 이게 닐 암스트롱이 찍은 사진이고, 이게 이제 첫 번째 내디뎠던 발자국이래요. 실제로 달의 표면은 저 흙같이 생겼잖아요. 이게 밀가루같이 엄청 입자가 곱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엄청 그냥 이렇게 발자국 딱 찍으면 너무 선명하게 남겨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좀 되게 재밌는 부분인데, 이게 뭐냐면 그 착륙선, 요 다리에 붙어 있는 어떤
부분이에요. 여기 뭐라고 글자가 적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는 모든 인류의 평화를 위해 지구에서 여기 달에 왔다라는 메시지예요. 혹시나 외계인을 만날까봐 준비했던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12월 지나고 앞으로 13호가 또 있었는데 근데 이게 성공적인 실패라는 걸로 엄청 유명한 미션이에요. 아폴로 13호라는 영화도 있어요. 똑같이 아폴로 11호처럼 로켓에서 잘 분리가 돼서 지구 중력을 벗어나서 달 궤도에 이제 가려고 하는데 산소 탱크가 폭발하고 그래서 이제 휴스턴 미국에 우리가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문제는 그 우주선 안에 산소 농도가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착륙선을 이렇게 붙여서 간다고 했잖아요. 거기도 사람이 타야 되니까 거기도 산소가 있을 거 아니야. 일단 글로 옮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문제는 착륙선은 2명이 탄다고 그랬죠. 그리고 1명은 사령선에 남아있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사고가 났으니까 3명 다 착륙선에 갔잖아요. 이산화탄소 제거기가 이제 이 네모난 건 3명용인데 근데 이 동그란 건 2명용인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지금 피신에서 동그란 거 있는데 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있던 그 우주선에 이 네모난 제거기를 갖고 오자, 갖고 해서 붙이자라고 하려고 했는데 모양이 다른 거야. 우주에서는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거야. 지금 우리가 이거를 여기다 달려고 했는데 모양이 달라서 못 달겠어. 이렇게 말하면 그 지구에서 뭐라고 했냐면 기다려봐봐. 니네가 거기 있는 물건으로 붙일 수 있도록 해볼게. 과학자들이 이거 어떻게 붙일까? 여기 있는 재료만 써야 돼. 이렇게 한 거지. 그래서 결국엔 덕트 테이프랑 양말을 이용을 해서 붙였어. 결국 이산화탄소 농도 문제는 해결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구 가까이 겨우겨우 왔다 해도 지구로 들어와야 되잖아. 근데 지구로 들어오는 문제들이 있었어요. 왜냐면 전기가 너무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전기가 부족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했냐면 난방도 끄고 뭐 다 껐어요. 이런 난리 구슬 쳐가지고 결국에는 지구로 귀환을 하게 돼요. 어쩌면 아폴로 11호보다도 의미가 있는 미션인 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실패했지만 아주 성공적인 실패였다고. 결국에는 사람을 살려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이 미션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미션입니다. 지구보다 다른 종류도 되게 작고 그래서 훨씬 용이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행성 탐사의 전투 기지로 사용을 해보자라는 아이디어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계획의 첫 번째 스텝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아르테미스 계획이 시작됐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참여하게 됐어요. 아르테미스 계획은 되게 여러 가지 계획이 있어요. 가장 큰 틀은 달에 사람을 다시 보내겠다는 거죠. 여자 비행사를 반드시 포함한 비행사들 4명을 이제 보내겠다는 게 미션인데 그거 이외에도 그 국제 우주 정거장은 지구 주변을 도는 우주 정거장인데 달 주변을 도는 국제 정거장이 이제 루나 게이트웨이라는 것도 만들겠다든지 여러 가지 계획이 포함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달에 대한 이야기는 했고 이제 그 다음에는 화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1964년 마리나 사하노비치 미국 거고 60년대에 소련이 보냈던 전부 다는 모두 실패했고 그래서 사호가 최초로 화성 사진을 보내왔어요. 그 다음에 재밌는 게 바이킹 미션인데 첫 번째 화성 착륙 미션이에요. 이제 여기서 착륙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사뿐히 앉아야 되거든요. 이런 걸 연착륙이라고 해요. 근데 얘가 목적 행성을 향해서 엄청 빠르게 가고 있는데 이렇게 사뿐히 앉으려면 뭘 해야 돼요? 속도를 낮추. 그렇지, 속도를 낮춰야 돼.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낙하산, 역추진. 그래서 마르스 패스파인더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마르스 패스파인더는 처음으로 로버를 보냈어요. 이게 소저너라고 불리는 마르스 패스파인더가 보냈던 로버예요. 그래서 얘들이 이제 뿔뿔뿔뿔 돌아다니면서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한 거지. 2003년에 이제 마르스 익스플로레이션 로버라고 MER이라고 보통 많이 부르는데 이 미션에서 2개의 쌍둥이 로버를 발사를 시켜요. 그게 이름이 스피릿과 오퍼튜니티. 나사가 처음에 얘들을 만들 때 임무 종료까지 가능한 그러니까 얘들에게 주어진 임무 수행 기간이 90일이었어요. 3개월이었는데 한 녀석은 6년을, 한 녀석은 14년을 미션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좀 유명한 거는 MSL이라는 건데 이 큐리오시티는 지금까지도 임무 수행 중입니다. 얘는 큐리오시티의 셀피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작년에 올라가서 난리가 났던 퍼시버런스라는 건데 그 화성 땅을 파가지고 그 흙을 이렇게 담아갖고 샘플을 수집을 하는 거예요. 그 퍼시버런스가 흙을 담고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우주에서 사람이나 뭘 보내서 그걸 가지고 오는 귀환 미션. 이게 그러니까 일종의 귀환 미션의 일부 같은 거거든요.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되게 재미있는 건데 인지니어티라는 헬기를 조그마한 헬리콥터를 띄웠는데 이거 인류 최초의 다른 행성에서 띄워본 헬기예요. 우리도
네, 다음 달에 이제 누리호라는 것이 발사가 되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이제 우리도 발사체를 그런 가지는 나라가 되는 건데 얘는 한 저궤도까지 위성을 발사시킬 수 있어요. 저궤도가 어디냐면 한 지구에서 500km 정도. 지금까지 들은 것 중에 혹시 질문 있나요? 샘플을 화성에서 지구로 가져오지 말고 화성에서 그냥 바로 테스트는 못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너무 좋은데 너무 좋은 생각이다. 그러면 테스트를 위한 뭔가가 필요하잖아. 그걸 가져가는 게 너무 어려워. 지구랑 화성은 또 조건도 달라요. 그치? 압력도 낮고 공기도 없고. 그럼 우주에서 오퍼레이팅을 하는 특별한 장비들을 만들어야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서 화성까지는 너무 힘든데 달에 우리가 그거 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달에 탐사 기지를 세우면은 거기에 사람이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서 이제 먹을 거나 쓸 거 그런 걸 지구에서 보내시는 거예요? 아니면 달에서 직접 만들어가지고 먹는 거는 아마도 보내줘야 될 거야. 우주에서 그런 식물 재배에 대한 연구를 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있거든요. 현재 당장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 대신 우리가 지구에서 뭐 달이든 화성이든 가서 거기서 돌아오려면 연료가 필요하잖아. 그 연료를 달이나 화성에서 직접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은 실제로 스페이스X 앨런 머스크가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 그 정도의 아이디어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달에서는 그게 너무 거기 더워가지고 발자국이 잘 난다고 하셨는데 화성도 그래요. 달은 그래서 공기가 거의 없어. 그래서 바람도 안 불지. 그래서 발자국이 그대로 아마도 있을 거야. 근데 화성은 달보다는 훨씬 더 많거든. 그래서 바람이 엄청 불어. 흙바람이랑 모래폭풍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화성에선 발자국이 당연히 어제 찍은 발자국도 오늘 안 남아있는 판이고 이제 화성에서는 그렇고 하지만 달에서는 바람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이 됐으면 좋겠네요. 재밌었나요? 네. 네, 뭐 달이랑 화성 탐사에 대해서 좀 알게 됐어요? 네. 혹시 오늘 한 것 중에 뭐가 제일 재밌었는지 물어봐도 될까? 로버 로버? 네, 무슨 로버 생각나? 그리고 큐리오시티. 저는 연착륙이 되게 신기했어요. 그치. 그럼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